82쪽에 왜 있어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볼게. 어떤 직선이 있대요. 근데 내가 직선이 문자로 가려져 있다. K. 자, 그 다음은 원이 주어져 있다. x 빼기 2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 9. 근데 얘가 만나서 생기는 한 글자 현이 있대요. 근데 길이가 8일 때 양수인가요? 양수 K를 봐요.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해봅시다. 자, 이거는 이제 위에 주제를 또 보면서 따라해봤어야 됐겠죠. 실제로 풀 때는 위에 내용 보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충 그리자. 오케이? 정확하진 않더라도 대충 원을 먼저 그릴까요? 네, 접근면 그리지 마세요. 생략하면 원이 있겠자면서 괜찮습니까? 그리고 만나서 생기는 현이 있다는 건 만날 테니까 뚫고 지나가도록 그릴까요? 괜찮습니까? 근데 조금 고정할 때 x 앞에 부호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니까 내려가도록 지나가자. 이렇게 괜찮습니까? 이렇게 그려놓고 이제 문제에서 뭐 할 거냐면 자, 이 현의 길이가 이만큼인데 4가 되도록이 일단 문제에 주어진 단서야. 자, 근데 현의 길이가 주어져 있다는 건 우리 현의 길이를 항상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원의 성질 보조선 긋기입니다. 자, 보조선 그어보자. 중심을 찍어 여기쯤 됐습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양끝점 연결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주보는 변까지의 수선 그리기 됐습니까? 그러면 수직이 등분 되겠지까지 표현하시고 수직이 등분 된다.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그림 그려놓으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사가 옮겨지네. 절반만큼. 여기 2로 옮겨질까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 원에 가지고 있는 선의 길이 반지름 길이 뭐예요? 반지름도 구할 수 있죠. 몇이에요? 네, 3이죠. 근데 문제 다 주어져 있다니까. 반지름의 역할은 3이에요. 그러면 이 삼각형 한쪽에 피타고라스 정수면은 도변의 길이도 미리 구할 수 있겠다. 몇일 것 같니? 2 땡땡 3이야. 제곱수가 되려면 루트 5겠지? 그리고 암산으로 해보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현의 길이가 4가 된다는 건 그림을 그려봤을 때 이 반대쪽 거리가 루트 5라는 게 보장이 되면 되는 거지. 거리가 루트 5가 되게 보장하자. 괜찮습니까? 쌤, 근데 거리는 어떻게 구하죠? 얘들 거리 어떻게 구해? 점과 직선의 거리요. 자, 그러면 점과 직선의 거리는 공식을 빌려야 되겠죠? 공식 기억나요?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일단 직선을 표준화 일반형부터. 일반형을 만들어 놓자. 이번에 왼편으로 기억할까요? 2x 플러스 y 빼기 k는 0. 자, 그 다음에 원의 중심을 가져올까요? 자, 그러면 점과 직선 막 하면은 거리 공식 쓰면 되겠죠. 따라서 자, 직선을 바라보면서 거리는 루트 4 플러스 1분의 분자는 대입하듯이 절대값. 해볼래? 대입해봐. 5 플러스 k, 5 마이너스 k인가? 이렇게. 그게 거리가 되는 루트 5가 문제에서 되도록이야. 오케이? 근데 이거 어차피 계산이 루트 5잖아? 그럼 분모를 곱하면 이거 5가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식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절대값 이수가 된다? 5. 따라하고 있니? 그러면 절대값 쓸 때 되는 수는 절대값 벗기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지? 다시 한번 5 빼기 k가 1마 5 넘기면 마이너스 k는 마5 풀마 5 이해됩니까? 마이너스 k는 마5 더하기 5 0일 수도 있고 마5 그래서 마5 마5 그러면 k당 하나 점수해보면 0일 수도 있고 10일 수도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양수 k를 물어봤으니까 0과 10 중에 10만 가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래프 대략적으로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원의 방정식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3번으로 가봅시다. 자, 이거는 또 위의 유형 필수 문제 14번과 관련 있는 문제예요. 필수 문제 14번과 관련 있는 문제. 자, 뭐냐면 원의 한 점과 직선의 점들 중에 사이 거리의 최대값, 점과 점끼리의 최대값과 최소값 구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됩니까? 여기는 점단이고요. 원의 한 점. 여기는 직선 뭉탱이야. 직선 옆이렇게. 뭉탱이까지의 거리가 가장 최대가 될 때랑 최소가 될 때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랬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울 때랑 멀 때. 오케이. 가까울 때랑 멀 때인데, 자, 그림을 또 이것도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충 그려봐야 되겠어. 오케이. 정확하지 않더라도 대략적으로 그려볼게. 자, 원을 그려볼까요? 오자마자 텐션이 낮습니까? 왜 이렇게? 2시라서 그래요? 밥 먹고 와서 졸립니까? 텐션들 왜 이래요? 내가 높은 거. 자, 원을 대충 그리면 동그라미. 자, 근데 이 원의 직선과의 거리가 최대치도라는 건 당연히 이럴 리가 없겠죠. 이러면 말이 안 돼요. 물론 이럴 수도 있긴 한데, 이러면 거리를 잴 수가 있긴 한데 극단적이겠지. 그래서 일단 떨어지도록 그려봅시다. 오케이?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원과 직선이 쌩까는 상태야. 오케이? 그러면 가장 멀 때랑 짧을 때를 구하라는 건 그리고 뭐 할 거냐면 전부 다 구하지 않더라도 대표점, 원의 중심을 빌려오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 뭐 해야 되지? 중심과 직선을 바라보면서 수선을 내리면 그렇습니까? 수선인데 자, 수선이에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심점과 이 직선에 닿을 때까지의 이 간격은 점과 직선의 거리로 있으면은 d라고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지름 R이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문제를 그려놓고 뭐 할 거냐면 가장 길 때랑 짧을 때는 여기랑 저기를 수상하게 보는 겁니다. 여기 말고 여기요. 그러면 바로 이 직선과 가까워 보일 때는 여기쯤일까요? 최소의 후보고요. 내가 최대의 후보일 겁니다. 괜찮습니까? 그럼 그때 값은 계산을 통해 낼 수 있어요. 일단 이론적으로 머릿속에 그려놓으세요. 그리고 계산까지. 봅시다. 자, 여기서 내가 그린 D의 의미가 뭘까요? D요. 점과 직선 단위입니다. 그럼 점이 뭔데요? 원의 중심점이에요. 근데 나 이 원의 중심 한번 구해볼래? 몇 나오니? 표준해야 되겠네. X 3의 전체 제곱 y 빼기 4의 제곱은 맞다? 16 나올 겁니다. 오케이? 표준화 생략할게. 중심 몇 콤마 몇이야 도요? 매우 훌륭하다. 당연한 거 했는데 뭐. 자, 그러면 점과 직선의 거리가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럼 얘랑 얘를 바라보면서 거리 공식을 호출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까지. 그럼 D라는 건 점과 직선의 거리를 재는 거야. 루트 제곱 10 해보자 그냥 25분에 절대값 대입하듯이 마삼과 4를 대입하면은 마삼의 4 빨리 26만 35 그러면 결국 계산해 보시면 5분의 35니까 7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필요한 단어 R은 몇이다? 원의 일부분이. 자, 끝났죠? 그다음 뭐 하면 됩니까? 최대는 더한 거, 최소는 뺀 거를 사용하면 됩니다. 더한 거, 뺀 거. 왜냐면 요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 그래서 따라서 최대는 7 더하기 4, 최소는 7 빼기 4, 3 했으면 됩니다. 오케이. 이지 194. 자, 194번은 일단 스텝 1의 첫 번째 문제거든? 주로 첫 번째 문제는 쉽게 어렵지 않게 되는데 네, 뭐 틀린 이유가 있겠지. 계산이 실수 있는 거 왜지? 볼게요. 얘들아, 원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어. 일반형 D일개. 그리고 다음 거 직선 KX 더하기 Y 빼기는 0이 있대. 자, 근데 두 놈이 서로 만나보기야.
그러면 K의 범위를 구하십니다. 오케이.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얘들아, 서로 만난다라는 글자는 다시 한번 서로 만난다를 해석해 보면은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머릿속에 드는 두 가지. 우리는 항상 세 가지 그림이 한 번에 그려야 돼요. 요거랑 요런 상태가 있는데 만난다. 서로 만난다는 건 어떤 케이스예요? 이 두 개죠. 얘만 아닌 거죠. 자, 접하는 것도 만나는 거다잉? 맞잖아요. 얘는 두 개나 만나는 거고 얘는 한 번이나 만나는 거예요. 한 번 정도. 오케이? 어쨌든 만나는 거죠. 그렇습니까? 따라서 뭐 해야 되냐면 이거예요.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한다. 오케이? 그러면 그 상태가 보장되는 방법이 뭐지? 바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연립하거나 거리를 재거나. 뭘로 할까요? 뭘로 할까요, 정아? 네. 우리는 두 가지 공식이 있어. 연립하거나 거리를 잰다. D라는 개념. 거리를 잴까요? 저도 그래요. 좋아요. 제가 혹시 여러분들 풀다가 연립해서 풀고 있으면은 진짜로 제가 한숨 쉴 것 같아요. 연립하지 말라고 계속 말해도 그러니까 있긴 한데 그렇게 하지 말라니까. 계산이 너무 복잡해요. 연립하면 실수도 발생할 수 있고 어우 그냥 하지 마세요. 자 뭐하자? 그냥 거리를 재자.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화. 원은 표준화해버리자. x 빼기 2의 제곱 y 빼기 3의 제곱은 자 한번 해보자. 12 이항하면 마이너스 12 에다가 반의 제곱 따강 더하면 4 더하기 9니까 1 나옵니까? 오케이 그렇게 좀 해봐.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자 우리 지금 가상의 거리 바로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를 재기 위해서 여기에 이 부분을 가져오면 0이 되는 수 2,4. 자 그럼 이제 거리를 재기 위해서 거리를 쓰면은 자 D는 제곱 K 플러스 굿 유라 이렇게 봐. 2K 플러스 5K 약속하게 돼. 라고 두고 쉼표 하나 더 R이라는 개념. 네. 그럼 각각의 독립적인 수를 두 개 구하는 겁니다. 거리라는 수, 반지름이라는 독립적인 두 수. 됐습니까? 일단 뭐 하자? 비교 문장 해봅시다. 부등호 방향을 잡으세요. 작고 얘가 작아야 된다고요? 좋아요. 그리고 같다. 등호 허용까지. 왜냐면 지금은 접해도 만나는 경우라서. 자 이걸 풀어봅시다. 자 근데 부등호 연결했을 때 그러면 얘가 1보다 이하니까 양변에 분모를 곱해도 문제가 없겠죠. 그럼 분모배 하면은 절대값 2k 플러스 1이 작거나 같아요? 3대방 k제곱 플러스 1. 양변을 제곱하면 이걸 잠깐만 제곱한다는 원리 조심해야 되는데 잠깐만. 양변을 제곱하면 근데 여러분들 이런 거 있어요. 이건 원래 조심해야 됩니다. 부등호가 있을 때 각각과 각각이 제곱을 하기 전에 양수라는 보장이 있거나 0이라는 보장이 있을 때만 양변을 제곱해도 양변을 제곱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이거 가장 중요해요. 0 이상이고 0 이상인 두 수였을 때 제곱을 시켜도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 괜찮습니까? 굳이 말 왜 하는지 알겠어? 음수일 때는 제곱하면 안 돼요. 이해됩니까? 아니 이게 이런 데 이러고 있어. 야, 맞는 말이지? 맞아요. 제곱해도 같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음수, 양수 같은 경우는 위험해요. 오케이? 제곱을 시키면 부등호에 따라간다는 보장이 없지? 이해돼? 그래서 내가 좀 조심히 말한 거야. 음수끼리는 안 돼요. 하지만 양수라는 보장이 있으면 제곱해도 커요. 나 그거 말하는 거야. 절대값 다 하고 있잖아. 양수 상태지? 0도 되고요. 얘는요? 루트 D가 0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양변 제곱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제곱해보자. 제곱해서 풀자. 자, 왼쪽은 제곱하면 절대값 벗기면서 제곱되죠? 그러면 4K 제곱 더하기 4K 플러스 1이 작거나 같다 루트 벗긴 수. K 제곱 플러스 1. 왼쪽으로 이항하면 3K 제곱 플러스 4K 1은 날라가니까 제로. K로 묶으면 왼쪽 문자가 K니까 3K 플러스 4.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과거에 지나간 이야기가 있죠?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의 해는 어떻게 봐요? 작을 땐 그
그 문자가 사이값입니다. 지금은 k가 그 문자야. x가 아니라. 어떤 수의 사이값? 0이 되는 수의 크기 순으로. 0 되는 수는 누구는 보죠? 각각이 0인 수의 경계선. 0과 마 3분의 3대 크기 순으로 적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적어주시면 답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중간에 뭐가 쓰였지? 양변제곱이라는 걸 해도 되는 겁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나 보다. 아, 양변제곱이 뭔지를 살짝 모르겠어지는 거 같네. 자, 198번. 조용히 하세요. 양쪽으로 그리겠죠. 198번. 아니 숙제가 어떻게 저렇게 2개 풀고 아래 3개를 점프했는데 갑자기 잤나? 고의 같은데. 아, 보자. 그다음 x제곱, 그 다음은 y제곱 빼기 4x 플러스 8y 플러스 16 위에 p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직선은 1차식인데 4x, 3y 빼기 10은 0. 아, 16이네요. 근데 이 사이의 거리가 정수가 되도록 하는 p에겠어. p는 대문자니까 점을 의미하는 거예요. 점의 개수요. 그럼 얘들아, 이거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 좋은 질문 같아요. 이거 내가 봤을 때 개념 때 못 풀어요. 틀리면서 배워야 됩니다. 풀리겠지, 풀리네. 자, 이거 일단 해석을 좀 할게요. 자, 일단 원과 직선의 사이의 거리가 정수라는 정수가 뭐냐면 그냥 딱딱 떨어진 숫자죠. 0, 1, 2, 3, 4, 1, 2, 3, 4. 봅시다. 여러분들 요거는 정확하게 그려봅시다. 정확하게 그려볼게요. 자, 얘들아, 이거 원의 방식 빨리 표준하면 어떻게 되죠? 표준해볼게요. 자, x 빼기 2의 전체 제곱 y 플러스 4의 전체 제곱은 이거 이항한 다음에 반대제곱 더하면 4가 나옵니다. 좋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호로로 올라가면서 자, 원의 방정식의 중심을 찍으면 2와 마사가 교차하는 점을 찍어. 그리고 반지름 만큼인데 2만큼이야. 근데 2를 여기서 손가락으로 재면은 2가 어디 있자면서 2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됐습니까? 자, 근데 원의 점이 여러 개 있는데 무한개. 자, 근데 이 직선 사이를 거리를 재보고 싶어. 자, 근데 이 직선도 한번 정확히 그려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정확하게. 직선을 정확하게 그린다 이게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절편들을 찍는다, 연결한다. 괜찮습니다. 절편을 해볼까요? x 절편은 4쯤이고요. 0대기 하면 돼요. y 절편은 얘가 연대기 하는 수를 찾으면 3분의 16이에요. 자, 그러면 절편과 절편 찍으면 4쯤과 3분의 16쯤을 3분의 16이 5.3333이에요. 너무 크다. 연결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원과 직선이 자연스럽게 떨어져 있게 그려지는 게 나오거든요. 자연스럽게 떨어져요. 자, 근데 원의 한 점과 직선 사이 거리가 정수가 된다는 건 한번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볼게. 쌤, 저 여기에 한 점을 잡을게요. 한 이쯤에서 P. 그럼 이 점으로부터 마주보는 직선과 사이 거리라는 건 수선의 거리니까 수직거리. 이게 거리예요. 그럼 이게 P마다 거리를 재면 어떤 수가 있겠지. 근데 그 거리가 정수만큼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일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난 지금 하나의 예시만 했어요. P. 다른 P들은요? 이 P 여기 있는데 거리가 정수가 되는 놈들 몇 개 있을까? 오케이. 어떻게 해볼까, 지훈아? 최대 최소 구한 후에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구하고 그 사이에만 정수가 든. 좋습니다. 되겠지 하시면 돼요. 되겠지. 자, 얘들아, 일단은 수많은 P들 중에서 가장 멀 때랑 가까울 때 대표점을 그려볼게. 자, 대표점.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자, 최대 최소분은 중심점과 변의 직선에 수선을 그었을 때 요 가까운 점과 멀리 있는 점이 이제 최소라고 했었죠. 앞에서 배운 논리를 쓰면은. 자, 그럼 일단 거리를 적으면 자, 그러면 이거 일단 T는 몇이에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자, 그러면 중심을 가져오면
이 컴마 마사랑 이거 좀 중심이야. 직선은 적어져. 4x 플러스 3y 빼기 16 그러면 거리를 재면은 자 직선의 제곱제곱 자 루트 16 더하기 9분의 대입하듯이 절대값 오케이 2 넣으면 8 4의 4배하고 3배하고 마이너스 붙이면 16 해보시면 4. 네 4. 다 알겠습니다. 4. 여기 빠르세요. 이게 5분의 20이니까 자 그러면 여기 4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원의 반지름까지 읽으면 2네요. 자 그러면 반지름 2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알 수 있는 건 어머나 무서워. 자 최대값은 지금 여기 최대점의 위치에서 거리를 재면은 여기는 d 플러스 2니까 6만큼의 거리가 같습니다. 자 그다음은 최소값의 후보는 d에서 r을 빼면 여기는 2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자 그러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확대해서 그려줄게 이해를 위해서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는 거냐면 원의 중심과 직선을 수선 그었을 때 여기까지가 최대값의 거리 6이야 4 플러스 2에서 여기는 최소값의 거리는 2가 나왔어 그치? 자 근데 얘들은 일단 그러면 다행이네 얘들은 다행인 게 그럼 그때 점의 거리는 6 정도니까 정수 맞죠? 6도 정수니까 여기는 최소값도 거리가 2 나왔으니까 정수 맞죠? 그럼 얘들이 일단은 적당한 P가 맞아요 PP 두 개밖에 없을까? 그래서 여기서 그럼 지금 최대값과 최소값일 때 거리가 다행히 정수가 나왔으니까 이 두 개밖에 없을까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뭐겠습니까? 그 사이사이 그 사이사이도 있겠죠 직관적으로 어떻게? 그냥 P에서 적당히 회전시키면 어딘 가로부터 수선을 그으면 6보다 좀 짧지만 5가 될 때가 언젠가 있겠죠. 그러니까 언젠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살짝 땡기면 6, 6, 6, 6, 6, 5.4, 5.9, 5.98, 5.7, 5.6 하다가 5가 되는 순간이 언젠가 있을 겁니다. 믿었습니까? 여기만 있을까? 아닙니다. 거울로 뒤집었을 때 여기도 있겠죠. 데칼코마니아.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저 직선까지의 거리가 6보다 살짝 짧은 5만큼의 간격인 점이 어딘가 있을 거야. 언젠가 있을 거야. 그치? 5만 있을까? 더 줄여도 되겠죠. 좀 더 멀리 가면은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살짝 해소시키면 거리가 5보다 더 작은 자연수 4 정도가 되는 수가 또 있겠죠. 여기도 있겠지. 그리고 4가 되는 길이가 있을 거라고. 또 있을까? 있겠죠. 그거 더 짧은 거. 3이 되는 수도 있겠죠. 그쵸? 근데 물론 3이 되는 거는 잘 못 그렸는데 제가 여기다 붙일게요. 어딘가 있겠죠. 이렇게. 망했어요. 넘어가서. 3이 되는 길이가 있을 겁니다. 2가 되는 길이는요? 아까 여기서 이제 자 그럼 이렇게 촘촘하게 세면은 다시 자 거리가 여기 되는 지점은 한 개 있어. 거리가 5가 되는 길이는 거리가 5가 되게 하는 점의 개수는 두 쌍이 있죠. 하나, 둘. 4가 되게 하는 길이는 2개 있죠. 3이 되게 하는 점의 길이도 2개 있을 거죠. 딱 2가 되는 수는 한 개만 있죠. 얘들의 합을 하시면 돼요. 자, 이 문제는 최대 최소의 거리를 일단 구해는 봐야 돼요. 근데 그 숫자가 이쁘게 정수라는 문제에 부합하죠. 그 대표값 2개가 6과 4니까 6과 2니까 그치? 근데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도 이 원이 엄청 많은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4, 5, 3 세 개의 길이가 되게 하는 두 쌍씩 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상상력을 발휘하는 재밌는 문제입니다. 좋습니다. 넘어갑시다. 거의 다 왔습니다. 지구한 오답 213, 214 딱 봐도 이제 접전의 방정식인데요. 근데 접전의 방정식은 일단 기본 공식들은 2개 외워야 돼. 선생님 2개라고 하셨나요 지금? 네, 2개입니다. 바로 원과 기울기가 주어지는 접선은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원과 접점이 주어지는 경우 원과 점이 있으면 거기서 접선을 긋는 그 시간입니다. x, y, y로 쪼개서 x랑 y에 한 자리씩 대입한다. 두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만 대입해야 돼.
이 말이 이해됐습니까? 됐습니까? 상태가 많이 해롱해롱 하네. 몇 시에 잤어? 저요? 3시. 새벽 3시요. 정말 과감하시네요. 그 다음 몇 시에 일어났죠? 방금 일어났어요? 12시, 1시? 새벽 3시까지 왜 안 자는 겁니까? 지금 뭘 합니까? 저 궁금해서 그래요. 요즘 뭐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방학 때 늦잠 자는 거 알겠는데 뭐 하면서 자요? 잘안 한다. 릴스보다. 릴스보다 더 자요? 아, 저 때도 옛날에는 좀 페북이라는 세대라서 페이스북 애들이랑 막 연락하면 재밌고 막 그런데 새벽까지 하다 보면 졸려서 알아서 졸리던데 핸드폰 걷보다 떨어져요. 맞으면서 자야지 하는 아침 3시까지 계속 깨어있었다고. 알겠습니다. 아무튼 수면 패턴을 잘 가지세요. 몸에 해롭습니다. 일단 상황이 몇 시간이나? 아주 무거운 같습니다. 11시에 자요. 적당하잖아요. 그치? 우리 몇 시에 자요? 10시. 이해하고 이 설마 새벽에 3시 이후에 잠깐 있을 것 같은데. 서영이 몇 시에 자니? 1시. 1시? 학습까지 못 드리겠어요. 12시 이후에 잤습니다. 강의 몇 시에 자니? 1시? 지훈이는? 1시 반이에요. 1시 반? 10시. 10시 반? 성질이 몇 시에 자니? 11시. 11시쯤? 자, 여러분들 수면 패턴 너무 밤늦게 자지 마시고 충분한 수면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침에도 좀 일찍 일어나서 엄마가 이제 아침밥 먹어 막 이렇게 깨울 때 같이 먹으시면 좋겠다. 좀 더 잘 내요 해줘요. 안 먹지 마시고 좀 잠 좀 잘 자서 집에 가정의 화목까지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린이가 되시죠. 예비 13번으로 갈까요? 얘들아, 이거 원에 한 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좌표 1,-1 에서의 접선이에요. 이 점점점 다음 줄 읽어볼게. 원 땡땡이 접한다. 돌아갈게. 여기에도 접한다. K를 찾으시오.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 첫 번째 원이 이거야. 자. 일단은 어떤 원의 한 점으로부터 접하는 선, 스쳐 지나가는 선을 한번 구해봅시다. 접선의 방정식 단원입니다. 해볼까요? 어떤 원의 점에서 스쳐 지나가는 이 하얀 선을 구하는 게 접선의 상상력이에요. 상상력. 저 선의 이름 바로 구해볼게요. 바로 공식 있었죠? 접선의 방정식 공식 뭐죠? 점이 주어진 경우는 자기 자신을 XX, YY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 뭐 하면 돼? 점의 좌표를 부분적으로 대입하면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1x랑 1y일까요? 잠깐만. 그럼 식을 이쁘게 다듬으면 x 빼기 y는 2네요. 그럼 얘가 이제 접선이 된 거예요. 오케이? 그럼 접선을 만들었는데 그 접선이 뭐한데? 쭉 나아가다 보면 접선은 직선이나 직선 그 선이 연장하다 보면 어떤 원에 접한대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는 이 직선을 주인공으로 봤을 때 이 접선을 주인공으로 봤을 때 상대방 원에 접하고 있는 거야. 그치? 그러면 선이 원에 접한다. 선이 원에 접한다의 특징은 뭐죠? 이거는 이제 뭐가 돼? 앞단원 위치 관계가 되는 거죠. 위치 관계. 접한다의 특징이 뭡니까? 접한다의 특징이 뭡니까? 특징이요. DR이죠. 요게 이제 다음 단계입니다. 디스턴스랑 반대. 괜찮습니까? 자, 근데 자 지금 이 접선을 가져오면 x 빼기 y는 2야. 그치? 자, 근데 이 선과 이 원이 접해야 된다는 게 문제의 질문이니까 접할 조건 D랑 R을 검사해 보는 겁니다. 자, 근데 얘를 표준화시키면이야. 표준화시키면 이건 어떻게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표준화 시킨 후에 이제 D랑 R을 구할 건데 자 D라는 건 중심점을 읽어주셔야 됩니다. 바로 3,-1이죠. 자 그러면 이제 점과 직선의 거리 공식 D를 쓰면은 D는 개수제곱 개수제곱 이거 이해해야 돼요. 그럼 일반형으로 만들었을 때 제곱제곱이니까 1 플러스 1분의 대입하듯이 절대값이야. 그러면 3 플러스 1 빼기 2 4 빼기 2니까 2네. 자 그러면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가 D고 같아야 된다. 반지름이야. 요거 반지름을 읽으면 루트 씌우면 되는 거잖아. 그치? 따라서 루트 마케 2 플러스 10 서로 같아야만 접한다라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양변을 같아야 하니까 제곱하면 2는 K 플러스 10 넘기면 K는 8. 오케이? 좋습니다. 214번. 여기 나 약간 한 번도 안 풀어봤죠, 여러분들. 스텝 2 문제들. 지훈이가 정했네. 이거 풀어봤어? 도전? 어디까지 생각해봤어, 이거? 나 이거 원 그려가지고 A 해가지고 C 하려고 했는데 A, B랑 A, B에 C가 수선 내린 게 제일 길면은 맵이 제일 클 것 같아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그 뒤로 어려워가지고 도전해 안 돼. 214번 읽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자, 이거는 자 완벽한 도형의 성질들을 머릿속에 장착하고 있어야만 풀 수가 있습니다. 꽤 길어질 이야기인데 이거 하고 쉬면 돼. 아니야 쉬면 쉬자 되겠다. 대신 다음 단 빨리 나가야겠다. 자 얘들아 문제 한번 볼게요.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25라는 건 원이죠. 자 근데 여기 위에 갑자기 두 점이라고 돼 있어요. 두 가지 점. 첫 번째 A 마이너스 4,3. 두 번째 점 B 0, 마이너스 5. 와, 세 번째 점 C. 위에 점 C가 있는데 삼각형 ABC의 넓이가 가장 최대될 때, 최대가 될 때 점 C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좋습니다. 이런 퀴즈를 냈을 때 답변하셔야 됩니다. 고민해서. 자, 볼게요. 자, 일단 문제에서 주어진 게 글로만 적혀 있어서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림 그려봅시다. 자, 한번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접비평면을 놓으면 일단 얘들아 원 이거 어렵지 않으니까 그릴 수 있죠. 0,0을 센터로 하는 5만큼의 반지름. 괜찮습니까? 원을 그릴게요. 호로로로로. 좋아요. 자, 근데 반지름 5짜리 원을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A랑 B를 찍어보자. 얘들아 A가 어디쯤이야? 마이너스 4,3 마이너스 4,3의 교차하는 자리가 있나봐요. 여기쯤에. 자, 그 다음은 B는 0, 마이너스 5야. 0, 마이너스 5는 어디야? 맨 아래쪽이지? 여기.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5자리야. 자, 근데 두 점은 결정이 돼 있는데 세 번째 점 C는 그냥 원 위에 어딘가에. 근데 연결했을 때 넓이가 가장 최대 넓이가 되려면 ABC가 어디쯤에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C가 여기 있으면요 대참사예요. 대참사까지 아닌데 C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원의 한 점이에요. 연결하면 호로로로 하니까 삼각형을 그릴 수 있지만 넓이를 쟀을 때 그냥 적당한 넓이가 있겠지. 2평 곱하기 6평 되잖아. 근데 언제 가장 클 것 같니 넓이가? CCCC를 번복했을 때 언제 가장 클 것 같니? 직관력이 필요한데 언제겠니 도요? C가 어디쯤에 놓여야 넓이가 그나마 가장 클까? 그나마 직각인데 어디에 직각? 여기에 직각일 때
직각이라는 표현이 어때요? 네? 그 직각을 구체적으로 어디로 직각? 어디에 직각? 좋아요. 하나의 이론을 또 보게 되면 일단 또 중3 2학기 때 얘들아 원이 있으면 어쨌든 얘들아 모든 원을 이렇게 회전시키면 좀 반듯하게 볼 수 있어.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원의 한 현이 있다고 칠게. 현 AB. 그러니까 적당한 원의 한 현이 있어요. 자 근데 이 현으로부터 가장 멀 때가 언제일까? 좋아요. 가장 멀 때가 언제일까? 바로 이겁니다. 그 현에 수직 이등분선을 작도했을 때. 다시 내가 이게 컴퍼스가 없어서 자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을 때예요. 됐습니까? 그때가 가장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근처에 비해서 가장 높죠. 됐습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그으면 여기쯤이에요. 됐습니까? 자, 가장 높을 때라는 표현이었어. 가장 멀 때, 높을 때. 요만큼일 때를 가장 넓을 때라고 볼 수 있겠지. 잘 보자. 얘들아, AB는 길이가 일정하잖아. 그러면 밑변 곱하기 높이가 엄청 높아야 넓어야 커지겠죠. 됐습니까? 어디겠습니까? 보조선을 그어보자. A, B의 중간점을 손으로 찝어. 한 여기쯤이야, 중간점. 오케이? 그 다음 뭐 하면 돼? 그곳에 수직 이등분선을 그리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직관적으로 보자 이렇게 돌려있는 거긴 한데 수직 이등분선 그때 만나는 곳 원과 만나는 곳 있을 거 아니야. 그곳이 뭐다? 최대의 확보가 되는 거야. 괜찮습니까? 수직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수직 이등분선 그었을 때가 답입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다 왔다. 자, 그러면 수직 이등분선을 그렸다. 직각이면서 같은 길이. 근데 그 C의 느낌은 알겠는데 연결까지 하면 되겠죠. 자, 이사각형이 가장 넓을 때는 여기에요. 자, 근데 그때의 C에서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이렇습니까? 근데 우리는 구하는 거라도 넓이는 그냥 그 정도는 구하지 않더라도 그 C에서의 접선의 방식만 구하면 돼. 무슨 말이냐면 얘들아 C에 도착했니? 근데 성질은 뭐? 이거에 수직 이등분선 그었을 때 C를 찾고 거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만드는 게 질문이잖아. 그럼 이제 여기까지 도착했으면 이 점에서 원을 바라보면서 이 점에서 원을 바라보면서 접선을 그어봐. 되겠죠 이렇게. 그렇습니까? 그럼 이 노란 선을 구하라는 게 일단 느낌이야. C 자리에서 접선을 그어라. 이런 선 어떻게 구하지? 가만습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이거죠. 바로 이 노랑이의 기울기를 알 수 있어요. 기울기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평행하니까가 정답변이에요. 얘들아 지금 내가 C를 찾고 나서 이 접선을 긋겠다의 노란 선, 이 빨간 선은 거슬러 올라가면 이 선과 그림 너무 그렸다. 평행하겠죠. 거슬러 올라가면 다시 들어가면 이 선과 평행하겠지. 왜? 동의각과 어떻게 같으니까. 오랜만에 들어보네. 동의각과. 자, 우리 항상 어떤 두 선의 후보가 있으면 엇각을 따라가면 각도 같으면 평행해져요. 근데 여기 몇 도예요? 90도잖아요. 아까 수직음선 그 선이니까. 여기는요. C에서의 접선이니까 원의 접선은 직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90도로서 같은 게 보이죠? 그러니까 반듯한 거예요. 즉 평행하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거야. 평행합니다. 오케이? 그럼 평행하다는 건 기울기랑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들아 A, B를 뚫고 지나가는 이 기울기를 빌려오자. 기울기 풀어볼까? 기울기 차이분의 차이. 차이분의 차이를 구해보려면 어떻게 돼요? 얘에서 얘 빼면은 알지? 그 기울기 공식 이거 빼기 이거 빼기 이거요. 그럼 몇 나옵니까? 마이너스 2쯤이 나오죠. 그만큼이
같아야 된다라고 줄 수 있어요. 그러면 끝난 거야. 왜? 원의 접선을 구할 때 두 가지 패턴이 있었잖아. 기울기를 알려줄 때와 접의 위치를 알려줄 때. 근데 지금 기울기를 준 걸로 볼 수 있어. 요만큼 되게 하시고요. 오케이? 그럼 기울기를 준 접선을 구하는 문제니까 원과 접선의 기울기가 주어지면 공식이 있었죠. 한 줄기에 따서 y는 mx 풀마 r 루트 m제곱 플러스 1. 잘 아는 거예요 지금. 해보시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마이너스 5 루트 5니까 루트 5 됐습니까? 근데 마지막에 선택을 해줘야 돼. 플러스로서 가져올까? 마이너스로서 가져올까를 선택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풀마의 둘 중에 하나. 플러스 부호로 가져올까? 마이너스 부호로 가져올까? 이 직선을 플러스로 가져오시면 돼요. 왜? 그래서 내가 처음에 완벽한 예작을 썼던 거예요. 이거 완벽 그래야 풀 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왜냐면 이 선 잘 보면은 y축과 만나는 곳이 원점보다 떠 있게 되는 상태니까 풀마 중에 플러스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5루트 5라는 못생긴 직선이 나옵니다. 오케이? 여러분들이 이 문제는 엄청 재밌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넓이가 최대될 때라는 건 고정된 편, 밑변이라고 잡았을 때 밑변에 수직 등선 그어서 닿는 곳이에요. 원에 닿는 곳. 그 점을 먼저 체크하셔야 되고, 그 다음은 그때의 C에서의 접선의 느낌이 평행한 느낌이 됐기 때문에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라서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다. 됐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지고